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제레미 그랜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제레미 그랜트가 링크되어 있는 팀이 바로 LA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제레미 그랜트의 행선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제레미 그랜트,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소속입니다. 이 제레미 그랜트를 내보낼 수는 있지만 이 포틀랜드의 스탠스는 반드시 1라운드 지명권 2장은 받아야 된다. 지속적인 그런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포틀랜드의 지역 기자죠. 이 에런 펜트리스가 제레미 그랜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1라운드 픽 2장을 지불할 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레이커스 쪽 지역 기자나 혹은 뭐 다른 팀이 아니라 포틀랜드의 지역 기자입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 지역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객관적이라 볼 수가 있죠. 세크라멘토 지역 방송에 포틀랜드의 지역 기자가 나가서 레이커스와의 딜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객관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 포틀랜드는 지속적으로 제레미 그랜트를 팔 수는 있지만 반드시 1라운드 지명권 2장을 받아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다른 팀들 또 리그 전반적인 그런 이 스탠스는 그랜트가 좋은 선수는 맞지만 1라운드 픽 2장짜리 선수는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제레미 그랜트, 이 포틀랜드에서 2022-23 시즌 63경기를 뛰었습니다. 평균 20득점 이상 기록을 했고요. 리바운드는 뭐 워낙 못 잡는 선수긴 해요. 그래서 리바운드는 4.5개, 그리고 필드골이 47.5%, 3점은 40.1%, 리그에 처음 왔을 때보다 3점이 일치월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슈터치가 굉장히 좋죠. 삼촌이 호레이스 그랜트고 아버지가 하비 그랜트인데, 삼촌인 호레이스 그랜트는 굳은 일, 뭐 리바운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능했던 선수였고, 아버지인 하비 그랜트는 수비가 떨어지는 대신에 공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피를 상당히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제레미 그랜트는 54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역시나 좀 부상이 잦은 선수인데 거의 30경기 가까이 빠졌고요. 평균 21득점에 또 3점 40% 이상, 자유투 81.7%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뭐 리바운드 수치는 심각합니다. 이 제레미 그랜트의 신장이 굉장히 훌륭하죠. 6피트 7인치니까 2m 1cm고, 그리고 운동 능력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타고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는 3.5개였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자체가 또 아주 뛰어난 선수라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이 제레미 그랜트의 강점은 크게 볼 호그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욕심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 팀 내 유망주와도 딱히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포틀랜드는 뭐 빈공의 팀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가 빨간색입니다. 주로 저희가 스탯뮤즈를 많이 참고하는데, 스탯뮤즈는 녹색은 좋은 기록, 빨간색은 나쁜 기록인데, 포틀랜드의 공수는 전부 다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제레미 그랜트는 베테랑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 제레미 그랜트는 항상 약팀에서만 거의 뛰어왔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 경험이 35게임이나 되긴 합니다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덴버 너게츠 시절을 지나서,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위닝팀에서 뛰었고, 이후에는 디트로이트 2시즌, 그 다음에 포틀랜드 2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팀에서 본인이 더 많은 롤을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현재까지는 상당히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포틀랜드의 셀러리 상황입니다. 포틀랜드는 굉장히 전력이 나쁜 팀이지만 셀러리는 꽉 차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 크로닌 단장도 인내심을 갖고 이 셀러리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즌 보시면 디안드레 에이튼이 34밀, 제레미 그랜트가 29밀인데, 그리고 앰퍼니 사이먼스가 25밀이고요. 아래쪽에 데니 아브디아 15밀, 로버트 윌리엄스 12밀, 마티스 타이블 11밀. 그래서 상위 연봉자 베테랑 3명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레미 그랜트의 계약을 보시면 2024-25 시즌, 다음 시즌은 29밀, 그리고 25-26 시즌은 32밀이고요. 26-27 시즌은 34밀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씩 오르지만 그 캡의 비율은 사실 거의 떨어지는 수치예요. 그래서 팀 친화적인 연봉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폭이 높지 않고 셀러리 캡의 상승률에 비하면 본인의 연봉이 오르는 그 비율 자체는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7-28 시즌에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년이 남은 계약이죠. 그래서 제레미 그랜트는 아직까지 뭐 나이가 엄청나게 많거나 또 노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아주 풍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죠. 자, 포틀랜드의 뎁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콧 앤더슨, 앰퍼니 사이먼스, 데니 아브디아, 제레미 그랜트, 디안드레 에이튼. 하위권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핸더슨 부진했죠. 앰퍼니 사이먼스, 셰이든 샤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레미 그랜트 역시도 결정 경기가 28게임에 달했고요. 데니 아브디아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스몰 포워드 포지션을 강화했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 그리고 루키인 도노반 클링언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짜임새 있는 전력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 않은 그런 라인업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포틀랜드는 위닝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샐러리와 그 다음에 로스터의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팀이 바로 LA 레이커스인데 제레미 그랜트가 레이커스로 갈 것인지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레이커스는 이미 제레미 그랜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오퍼를 했어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디앤젤로 러셀 혹은 루이 하치무라 둘 중에 한 명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게이브 빈센트 약간은 샐러리 덤프 느낌이죠. 여기에 1라운드 픽 한 장을 패키지로 오퍼했습니다. 당연히 포틀랜드는 거절했고요. 왜냐하면 선수보다는 픽 2장이 아니라 한 장이라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커스의 스탠스는 그랜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제레미 그랜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 픽 2장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게 라펠링카 단장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거고 앤서니 데이비스 최전성기인데 지금 제레미 그랜트를 어떤 식으로든 데려와서 르브론 제임스와 AD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미래를 생각할 때냐, 현재 충실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2장을 절대적으로 꺼리는 이유는 2029년 그리고 2031년 픽이 1라운드 픽 2장 패키지라면 이 픽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는 100% 은퇴했을 테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이때는 전성기가 확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미래 에셋을 다 태우기에는 레이커스가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틀랜드가 양보하거나 아니면 레이커스가 미친 듯이 지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라. 1라운드 픽 한 장, 그 다음에 보호 조항이 엄청나게 걸린 한 장을 하거나 아니면 1라운드 픽 한 장, 그리고 스왑 픽 해서 그렇게 서로 절충을 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레이커스가 딱 한 장, 포틀랜드는 무조건 2장이기 때문에 그 간극이 지금 줄어들지 않는 거죠. 자, 제레미 그랜트가 레이커스로 간다면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루이 하치무라가 만약에 빠지고 제레미 그랜트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왜냐하면 공격력도 제레미 그랜트가 앞서고 또 보여준 것도 더 많지만 기본적인 수비력의 차이가 커요. 제레미 그랜트가 필라델피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덴버 너게츠 시절보다는 공격에서의 역할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비력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치무라와 비교할 바는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디러셀, 오스틴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 제레미 그랜트, 앤서니 데이비스, 그래도 스타팅의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의 기록을 보시면 공격은 괜찮았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력을 보시면 가다듬어야 될 부분은 아주 많았거든요. 특히나 3점 수비가 안 되는 대표적인 팀이었고 3점 허용 개수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수비 지표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자유투를 덜 내주는 거. 왜냐하면 파울을 적게 하니까. 자, 그래서 레이커스가 수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파울이 적다 보니까 상대가 자유투를 많이 던지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좀 약점에 가까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가 레이커스로 간다면 공격에서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제레미 그랜트의 가세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수비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틀랜드가 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포틀랜드는 1라운드 픽 2장으로 어떻게 본다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왜냐하면 리그 전반적으로 관계자들이 제레미 그랜트에게 1라운드 픽 2장 태울 팀은 없어 라는 지금 이야기가 이미 파다하지만 포틀랜드가 급하지 않은 이유는, 자, 첫 번째, 제레미 그랜트를 앰퍼니 사이먼스와 함께 트레이닝 캠프 전에 트레이드하는 게 목표지만 포틀랜드는 그랜트보다는 사이먼스가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앰퍼니 사이먼스는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이 리빌딩에서 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을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본인은 위닝팀에서 좀 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컸는데 포틀랜드가 위닝팀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보다는 앰퍼니 사이먼스의 트레이드 난이도가 더 또 낮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레미 그랜트는 잔여 계약이 무려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제레미 그랜트 반대급부로 받아올 수 있는 자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의 포지션은 빅 포워드입니다. 3번과 4번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데니 아브디아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브디아와 제레미 그랜트는 서로 3, 4번을 오갈 수가 있고, 그리고 포틀랜드의 최대 유망주의 집결지는 어디냐? 백코트죠. 스쿠 앤더슨, 그 다음에 또 쉐이든 샤프, 그리고 뭐 앰퍼니 사이먼스까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제레미 그랜트가 기존 유망주와의 포지션이나 활동 공간에 중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랜트를 옆에서 이 연건들을 보조하는 베테랑으로 남겨둬도 무방하다는 거죠.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봉도 합리적이죠. 연봉 자체 물리적인 숫자는 점진적인 우상향이지만 이 셀러리 캡의 증가분을 감안한다면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레미 그랜트는 하비 그랜트, 아버지가 포틀랜드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할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레미 그랜트의 고향이 바로 포틀랜드입니다. 본인은 포틀랜드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팀이 나를 트레이드하든 뭘 하든 본인은 포틀랜드에서 뛰는 게 계속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라우리 마카넨과 비슷하죠. 팀이 뭐 나를 잡고 흔드는 것 같고 나를 매개체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 같지만 뭐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행복하면 팀은 그만큼의 무기를 더 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레미 그랜트가 포틀랜드가 급하게 처리를 해서 뭐 레이커스로 간다든지 하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다. 특히나 또 조 크로닌 포틀랜드 단장은 계속해서 1라운드 픽 2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측의 생각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 레이커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이커스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레미 그랜트의 트레이드 자산은 어느 정도 쓰여야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도 또 조코피TV와 함께 많이 봐주시고요. 또 입중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입중계 권율 배우가 나오니까요. 많은 사랑과 또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